안녕하세요. WKBL 와일드카드 진행하는 신태입니다. 아시아쿼터가 제도가 바뀌었죠. 3쿼터에 2명이 동시 출전이 됐는데 세 팀이 한 명만 선발했고 한 팀은 2명을 뽑았는데 한 명이 시즌 시작 전에 떠나버리는. 근데 그래도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게 어차피 한 명 출전이니까 우리은행만 6번, 7번을 뽑았으니까 2명을 뽑아가지고 한 자리에 돌려 쓰는 이런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타니무라디카, 이이지마 사키, 나가타보에는 주전 선수로 뛰었고, 히라노 미츠키는 조후아하고 같이 돌려막았죠. 이시다 유지키는 취업 사기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2번을 뽑아가지고 1번 돌려먹었으니까 그게 되냐고. 슈터로 돌리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러면 슈터로 돌렸어야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우리은행이 했던 것처럼 같은 자리에 2명을 뽑아서 돌린다, 이게 좋은 선택이긴 어렵겠다. 그렇게 뽑는다 그래도 멀티가 가능한 선수를 한 명 뽑아야겠다. 3쿼터에 2명 돌릴 거거든요. 둘 중에 한 명은 다른 역할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생각을 하고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포지션에서 주전도 아시아쿼터 선수, 백업도 아시아쿼터 선수, 이렇게 운영하기는 어렵겠다. 남자 프로에서 많이 쓰이던 방법인데 여자도 2명 운영할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외국인 선수끼리 매치업 시켰어요. 그래서 뭐 매치업상 경험이고 뭐고 의미 없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 프로 같은 경우 이 짝이 돼서 바뀌는 선수들이 있어요. 교체되는 외국인 선수가 포지션이 다르니까 그 짝이 돼서 바뀌는 국내 선수가 있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맞출 생각을 해야겠다. 이럴 때면 센터가 없는 팀은 센터를 뽑을 수도 있고 한 명은 가드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쿼터 선수 2명끼리 교체를 하면 포지션이 바뀌어버리죠. 국내 선수도 한 명 교체를 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저도 건너건너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서 아시아쿼터에 대해서 경험한 선수들이 별로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한국이 좋은 여건이긴 해요. 연봉이나 시설이나. 그렇긴 한데 문제는 1년 뛰려고 재계약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1년 끝나고 바로 나와야 되는 자리를 보고 일본에선 선수가 계속 올라오는데 있던 자리에서 떠나는 게, 일본은 대기업 정규직 박차고 나오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그리고 오는 선수들은 농구는 더 하고 싶은데 입지가 애매한 선수들일 거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 그렇고 나가타보에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였냐면 그 팀의 자기 포지션에 일본 국대 주전이 있어요. 주전하니까 그도 그동안 못 보여줬던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냥 이이지마 사키는 괜찮겠다 싶었고, 타니무라 리카는 진짜 뛸 수 있는 거 맞아 했는데 뛰긴 뛰었는데 본인도 느꼈겠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 성공하고도 은퇴를 택했겠죠. 나머지는 그렇게 잘 풀린 선수가 없어요. 우리은행은 돌려막았고 나머지는 주전이라 할 수도 없고 가비지용이었던 선수도 있고, 농구 자체 격차가 두 나라가 엄청나게 벌어진 상황인데 한국 리그에 가서도 백업 뛰었다, 플래튼 놀았다, 가비지용이었다, 경기 좀 뛰긴 뛰었는데 게임 터트렸다. 이러면 일본 내에서 더 대우가 경험했던 선수들이 가보니까 좋더라 라고 나팔 불면은 지원자가 늘 거고, 반대로 나팔 불고 다니면 지원자가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원하면 12명이 지원하면 12명이 다 뽑히긴 할 거예요. 아마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아시아쿼터 선수 중에 30분 뛴 선수가 누가 있죠? 이이지마 사키하고 나가타보의 끝이에요. 거기서 백업하던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뭐 주전 뛴다고 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그걸 놀래는 거는. 저는 처음부터 뭐 걱정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전할까 봐 걱정했죠. 딱 히라노 미츠키, 이시다 유지키, 미야사카 모모나, 스나가 나츠키, 딱 이 정도 선수들이 그랬잖아요. 이럴까봐 걱정한 거예요. 이럴까봐. 자, 삼성은 그나마 포지션 분포가 고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주연도 몸 상태만 회복해주면 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신한도 분포가 골라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팀이거든요. 이번에 드래프트는 또 몇 명이나 나오려나. 신인 드래프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드래프트처럼 그렇게 대박 드래프트는 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BNK 같은 경우 이소희, 안혜지, 박혜진, 김소니아 다 써야죠. 그리고 센터면 괜찮은데 물론 센터 아니고 이지마 사키처럼 포워드여도 거의 뭐 박혜진이 센터였던 것처럼 그렇게 굴릴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일 문제가 박성진이거든요. 양인영, 진한이 뭐 언제까지 뛸까요? 아마 국가대표에 계속 뽑히는 거는 지금 한 5년?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근데 양인영 지금 어깨 때문에 수술했죠. 그거 버티고 뛰다가. 그러면 당장 그 자리에 들어올 만한 선수가 뭐 한엄지나 이 정도인데, 한엄지도 그렇죠. 수술했죠. 홍유순이랑 송윤아가 있죠. 둘 다 180 안 되죠. 그럼 재원이 박성진밖에 없는데 우리 당장 5, 6년 뒤에 센터 없어요. 홍유순, 이민지도 자칫하다 발굴 안 될 뻔했고, 고교 선수는 줄고 있고,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김태현도 그랬잖아요. 김태현도 주전이었던 적 한 번도 없어요.
OK저축은행 때문에 외국인 선수 한 명 보유로 축소했을 때, 2쿼터 때 안 쓰기로 했을 때, 그때 경기를 뛰면서 힘도 제일 좋고 키도 크니까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국가대표에 뽑혔던 거잖아요. 왜 그런 선수가 뽑혔을까? 주전 한 번도 못 해본 선수가. 여태까지 국내 센터 자원도 어떻게 뛰는지 박지수, 배우 말고는 본 적이 없으니까. 프로에서 주전을 한 번도 못 하다가 이적해서 겨우 주전된 양인영의 국가대표가 하고, 뭐 팀 이적은 없었지만 그때 당시 비슷한 케이스였던 진학 국가대표가 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보완책으로서 2군 육성이나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그걸 안 하면서 하니까 문제인 거죠. 솔직히 아시아 쿼터로 밸런스 맞췄나요? 제가 우리는 3, 4등 하겠지 했지만 솔직히 그거는 다 아프다는데 누가 뛰어 이 생각했던 거지. 막상 나 괜찮으니까 다 2등 어쩌면 1등 이런 생각한 사람 많았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냥 다 아프다는데 괜찮아 이 생각한 거고, 아까 잘못 뽑아서 망한 팀도 있고, 그것 빼고는 BNK 결국에 2등 했고 1위 할 뻔하다가 2등 했고 삼성 3등 했고. 아시아 쿼터 한 명 들어온 게 대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줬어요. 우리도 뽑았으면 쟤네도 뽑았거든. 그거 잘못 뽑아가지고 망한 팀 있고 잘 뽑은 팀 있고 이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팬이라면 사실상 선생님처럼 딥하게 보면서 누구를 평가하고 점수 매기며 열 올리는 사람만 팬은 아니잖아요. 가볍게 보는 사람, 직관하는 사람도, 추천권도 받아서 보러 가는 사람도 모두 팬이니까요. 이렇게 말할 거면서 결국에는 아시아 쿼터 선수들이 흥행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억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단 유튜브 조회수를 보더라도 이러길래 구단 유튜브 조회수 보면은 10,000 넘은 영상들 채널마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아시아 쿼터 선수 관련 영상이 하나 중에 3개 있다. 그게 말이 되냐고 얘기했더니 너처럼 열 올리면서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면서 결국에 이렇게 나올 거면서 억까라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아서 이 댓글 보고 가가지고 조회수 몇이었는지 놓고 보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인기 동영상 중에 네가 당신이 말한 그런 영상 없다. 하나에서 3개 정도밖에 없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래서 뭐 그렇게 확실한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검색 한 번만 해보면 아는데 왜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틀렸다고 그러냐고. 이분이 그냥 다른 영상을 조회수 몇 나왔지? 이거랑 비교해 한 번만 해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저는 KB 체육관 거기서 그 현금통 들고 그 카드 겹치하는 걸 몇 번 봐가지고 카드 없구나 그러고 현금 준비해 다녔는데 카드 계산 이번에 하셨답니다. 안 된 적도 있는데 한 적도 있대요. 이거는 제가 뭐 놓쳤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건 좋은데 아시아 쿼터가 해서 제가 흥행이 안 된다고 그랬나요? 근데 왜 흥행 얘기로 받아요 다? 관중수 늘긴 늘었다. 외국에서 보니까 시청자 늘긴 는다. 그래서 그게 뭐가 도움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들 이해력이 딸린다고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흥행해봐야 득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일단 관심 끌고 흥행하고 홍보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도 시작할 때 예를 든 게 대전 하나시티즌이잖아요. 금융이 불모지인 동남아에 하나은행을 각인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었다. 근데 일본은 아니다. 국내에서 흥행해야지 국내 관심으로 이어지고 그래가지고 체육 저변이 넓어지고 이렇게 유도해야 되는 거지. 이 방식의 흥행은 국내 체육 저변이 좁아지는 방식의 흥행이기 때문에 제가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얘기를 하고 싶었으면 소폭이라도 는 건 는 거고, 일단 프로리그를 수익은 아니더라도 홍보 목적으로 하는 이상 홍보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좋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든 관심은 끄는 게 좋다. 라고 이런 논리로 갔어야지. 그거는 맞는 방법이긴 한데 WKBL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그래서 반대라고. 나는 외국인 선수체 폐지해야 된다고 주창한 사람이 유성우 감독이에요. 왜? 국제대회 성적이 이유래요. 외국인 선수대가 없을 때가 더 좋았대요. 이번에 신설도 유성우 감독이 해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왜? 국제 경쟁력이래요. 본인이 한 말이 모순되잖아요, 벌써. 근데 그 폐지 주창할 때는 우리은행이 외국인 선수 아무나 뽑아도 1등 할 때. 이번에 신설 주창할 때는 유성이, 박혜비, 김예진을 뛸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은행이 국내 선수 풀 제일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 유성우 감독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럴걸요. 해보니까 국제 성적이 더 안 나온다, 폐지해야 된다 이럴걸요. 내가 예언할게. 맞나 틀리나는 그때 가서 봐요. 한 5년 정도에 결정 날 거예요. 솔직히 이게 국내 선수 풀이 좋은 팀한테는 우리가 전력이 앞서는데 상대팀한테 이걸 보완할 다른 선수를 뽑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손해잖아요. 근데 당장 쓸 선수가 없는 팀한테는 호재죠. 입장 차이요 이거는. 일본에서 따라온 팬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 숫자가 확실하게 늘긴 대로 국내에서 농구에 관심이 이어진 게 아니고 뭐 일본 선수들 뛴다면 이런 얘기 물어본다고 관심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물어본 사람들이 농구 봤어요? 그 다음에? 그거 생각해봐요. 그거 물어보고 안 봤잖아요. 그냥 보던 사람만 본 거예요. 어떻게 플러스 된다는 보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안 봐. 잘못 뽑아서 마이너스가 된 경우도 있고 원래 다 없을 때 전력이면 우리가 더 유리한데 상대팀이 더 센 애를 뽑아버리는 바람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무슨 이선설이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 대도 않는 얘기지. 제가 먼저도 말했지만 계속하는 얘기잖아요. 선수는 노를 잃으면 망가진다. 일본 선수도 주전 못하다가 주전하게 되면서 폼이 올라왔을 수 있는 거고 반대의 경우 이제 그렇게 올라와야 되는 선수가 지금 우리 국내 선수들 못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외국인 선수 할 주제가 아닌 거라고. 제가 등록 농구 선수 더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했죠. 먼저 135명이었는데 지금까지 135명이네요. 더 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4월 넘어갔는데 여기서 가입하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거의 20명이 준 거예요. 자, 같은 구기 종목에서 보여줄게요. 자, 핸드볼도 줄긴 줄었네요. 8명이 줄었네요. 배구, 작년이나 이번 시즌이나 208명으로 동일하네요. 축구가 15명은 많이 줄긴 했네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269명이에요. 지금 프로도 없는 핸드볼보다 감소폭이 더 커요. 어떻게 할 건데요? 프로리그 안만 돌리면 뭐예요? 5년 뒤, 10년 뒤 돼서 신인 지원하는 선수 한 명도 없어. 이러면 이거 없어지는 건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선수를 하라니까. 그냥 그런 선수 키우기 귀찮은 거잖아요, 그냥. 자기 임기 내에만 버티면 되니까. 어차피 흥행해봐야 돈벌이 되는 리그도 아니고, 일본 금융권 뚫고 들어갈 것도 아니고, WNBA 선수도 얼마 받는데 이런 정신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 왜 오는지 알아요? 똑같은 일에도 우리나라 오면 경제 사정이 나으니까 더 벌어서 그래요. WNBA는 돈이 없어요. 철저하게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리그거든. 그냥 돈 있는 사장이랑 돈 없는 사장 차이를 가지고 뭘. 자꾸 그 KTL 클락 얘기하는데 KTL 클락 지금 연봉이 1억 5천만 원을 맞는데요. 나이키하고 1,000만 불 후원 계약이 있고요. 뭐 145 후원 받는 선수랑 뭘 비교해. 그리고 WNBA는 쇼케이스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왔던 WNBA 외국인 선수들 왜 할게요? 겨울에 다른 리그 가서 버는 게 진짜 수익이고 WNBA는 그 계약을 하기 위한 쇼케이스예요. 물론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명예도 있지만 왜 올림픽 금메달 땄다고 올림픽 뛰면 돈 줘요? 우리나라는 메달 따면 포상금은 준다. 근데 그건 나라에서 국경 높였다고 주는 거고 원래 올림픽 뛴 선수에 대해서는 수익이 없잖아요. 올림픽은 아마추어 정신인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보다 연봉이 적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에요?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 비교를 왜 하는 거야? 좀 다른 선수 가지고 예를 들든가. KT 클락 후원 계약한 거 얘기를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배구는 그래도 팀이 7개고 급여도 많으니까 할만하죠. 지금 옛날이랑 지금이랑 수준 떨어진 거 얘기만 하는데 뭐 연습 부족하다. 네가 연습장 쟀냐고. 옛날에가 연습을 더 했으면요 위성우가 연습장 지독하다는 소문이 안 나요. 10년 더 전에 그 감독할 때도 그 지독해 보였으니까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안에 소문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위성우 따라했어요. 근데 그 따라하면 그건 위성우 훨씬 잘하지. 그러니까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알맹이는 빼먹고 따라하는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니들 위성우가 체력 훈련 많이 시켜서 그런 줄 알잖아. 물론 훈련량이 많으니까 체력도 많이 써. 그건 맞아요. 근데 훈련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요. 지금 간단하게 선수들 신장을 보면 알아요. 자,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이나 연도별 평균 키를 보면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리그를 보면 어떻냐면요. 송윤하고 홍유순이 포지션은 포워드로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센터 봤어요. 맞죠? 이 선수들보다 한 15년 전 데뷔했던 김단비나 강하정이나 그리고 그보다 조금 늦게 데뷔한 박혜진이나 키는 비슷한 키예요. 맞죠? 그래서 김단비, 박혜진이 이번 시즌에 사실상 거의 센터 봤어요. 맞죠? 근데 김단비, 박혜진, 강하정 원래 포지션이 뭐였어요? 2번, 3번이죠. 옛날에 가드도 최은환 감독 168cm면 되게 작은 신장이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허예은이 165, 안혜지가 165. 국가대표 포인트 가드들이죠. 그럼 최윤아 시대 똑같이 1번 보던 선수가 또 누구 있냐? 이경은 173, 이미선 174. 근데 지금 174면은 3번 보죠. 그만큼 재원이 없는 거예요. 농구 선수들 일화 들어보면 다 그 얘기 있잖아요. 갑자기 키가 크면서 농구가 이렇게 쉬웠나?
슛도 더 잘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하죠. 저 백보드 자유투 이게 한번 슈퍼에 망가진 사람한테는 권하는데 원칙적으로 반대거든요. 왜냐면 농구의 모든 기술과 전술은 역행이에요. 농구의 모든 기술과 전술은 물론 딥스리처럼 어차피 가까이 가면 더 힘드니까 떨어져서 더 편하게 던지자 이런 괴랄한 전법도 대세가 됐지만 그건 안쪽을 맞는 방법이 너무 발달해서 그런 거고 안쪽을 막는 방법이 왜 그렇게 발달했냐? 모든 농구의 전술과 기술은 조금이라도 수평적으로든 수직적으로든 가까운 데서 슛을 시도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도 그 높이가 안 되는 사람은 타점이 안 되면 데려도 님 바로 밑에 있으면 각이 안 나서 못 넣어요. 좀 떨어져야 편하지. 제가 살찌고 나서 느낀 건데 살찌고 점프 안 떼어지니까 레이업을 진짜 자꾸 그냥 그대로 뜨면은 공이 님 위로 올라갔는데 안 되더라고. 살짝 굴려서 던져야 되더라고요. 타점이 되는 사람은 이 말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평균 신장이 확 줄었어요. 왜? 지금 학생들 키가 더 작을 리는 없잖아요. 그만큼 지원자가 없는 거고 다른 종목을 다 뺏기고 있는 거고 다른 종목을 다른 분야로 다 뺏기고 있는 거고 님에서 멀어지면 슛 확률은 당연히 떨어져요. 비슷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님 보여가지고 던질 것도 자기보다 10cm 큰 사람 앞에 서 있잖아요. 님이 안 보여서 못 던져요. 그냥 감으로 던져야 돼요. 대충. 그러니까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야투 차이는 생각보다 별로 없다. 그럼 그 재원은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냐? 외국의 선수제하고 프로화하고 그 둘이 시기가 같죠. 그러면서 고등학교 문제 문 닫고 방법이라고 들고 나온 게 그 망해간 원인을 재도입하는 거다. 그러니까 중국 축구 좀 따라하지 말고 일본 농구 좀 따라하라고 내가 몇 번 얘기해요. 일본 남자 농구처럼 그렇게 선수들도 되고 그러면 팀도 그렇게 30개나 있고 이러면 외국 선수 해도 돼요. 일본 여자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좀 이 제도가 무슨 득이 됐는지 얘기해봐요. 지금 당장 우리 팀에 한두 명 괜찮은 선수 왔으니까 좋은 거 같죠? 5년 지나보라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우리 팀에 안 오면 다 상대 팀에도 안 와요. 저는 이미 일본이랑 협약을 맺은 이상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고 보긴 해요. 그럴 거면 제발 좀 퓨처스 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